안녕하십니까, 일론 머스크.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저도 광화문 아스팔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우리 국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대국민 사과나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언론 통해서 간 보면서 그럴 시기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쓸하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광화문에 나와주시는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20대로서 이 보수 유튜버를 선택한 것도 물론 저도 본업이 있지만 젊은 좀 시각으로 이렇게 중도층들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라운드 C 대표님 영상도 보고 그렇게 강의도 들어보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선배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자발적 후원 계좌를 띄우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뒤에서 평론만 하는 국힘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영하 10도에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따뜻한 붕어빵 하나,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드리는 용도로 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원이면 제 사비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중도층에게 퍼질 수 있도록 널리 좀 퍼날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이긴 합니다. 제가 그동안 뭔가 어떤 사실을 밝히고 특히 이 민주당, 이재명 좌파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제가 이 국힘 상황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힘은 똑똑한 평론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뒤에서 선비질하는 그런 의원들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힘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파이터 의원들이거든요. 저 민주당 수계 이재명과 좌파들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여우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이랑 싸우는데 글 잘 쓰고 똑똑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똑같이 개싸움할 수 있는 파이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국힘이 완전 고자 정당이에요. 싸울 생각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기 우파 진영을 이끌 만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유통일당과 이하 우파 정당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꼭 드립니다. 저는 사실 국힘이 아니라 그분들 덕분에 그나마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 주도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국힘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다수당인 국힘 쪽에서 이 파이터 기질이 있는 우파 인물들, 보수 진영의 뭔가 리더가 될 만한 인물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바로 박충권 의원인데요. 굉장히 젊은 의원이고 1986년 1월 14일 그러니까 만 38세인가요?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40도 안 되신 젊은 의원이고요. 특별합니다. 22대 국민의힘 원내부 대표가 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분이 북한 출신이에요. 함흥시 출신의 북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탈북민 출신이고 북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부를 졸업했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구한 미사일 연구원 출신이에요. 엄청 엘리트 출신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직접 밝혔는데 대학 시절에 이 ICBM에 사용이 되는 윤활액과 부동액 등을 연구를 했고, 졸업 후에는 어떤 탄두 개발팀에 배치받기 직전에 탈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 1월 14일 함흥시에서 태어났고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그 당시가 그 시절에 아동기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영재학교라고 해서 제1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입학을 했고, 그러니까 영재 출신이에요. 완전 영재 출신이고 180명 전교생 중에서 36등을 했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3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도 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화학공학을 결국 전공을 해서 국방종합대학 여기를 입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방대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간부가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학생 간부가 되어서 보위부 지도원을 만났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보위 지도부에게 80명 중에 이제 중대에 이제 학급이 있는데 8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10%가 그냥 스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스파이, 그냥 학우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스파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급에서 한 10%가 사실은 그 학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는지 보고를 하는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주민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체제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학습을 위해서 김정일이 쓴 노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회주의에 대한 외부 세계의 비판에 김정일이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 오히려 이 노작에서 그 외부 세계의 비판에 오히려 크게 공감해버려서 지금까지의 세계관이 뒤집혔던 그런 박충건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북을 했죠. 아무튼간 탈북을 했고 아프다는 구실로 함흥시에 내려가서 시간을 끌었고 어떻게든 남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1년 8개월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했다고 해요. 이 박충건 의원을. 그래서 서러움에 복받쳐게 됐는데 이 브로커가 그러니까 탈북 도와준 브로커가 있죠. 남한은 살기 좋고 중국 사람들도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남한에 가보겠다라고 말을 이제 결심을 했고요. 한국 여권도 받았고 인천항을 통해서 2009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아무튼간 굉장히 그 정계 입문을 한 게 2024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돼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비례대표 안 좋아합니다. 폐지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분도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단통법 폐지안 발의했고 반도체 세액공제 일면 K-칩스몰 일몰 6년 연장법을 발의를 했고, 네,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꼬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탈북민에 대한 법안도 발의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해킹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정원장 통보를 의무화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발의를 잘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이 오물풍선이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향후 대형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명분 쌓기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 오물풍선은 미사일 도발로 관심을 끌고 성동격서로 해킹이나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여론 조작 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왜 주목하냐면요. 그 국회에서 있었던 어떤 담화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민주당 의원 쪽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강경하게 아주 파이터 기질로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고 정확하게 간첩법을 폐지하려는 제가 북한 출신인데 어떻게 간첩법을 옹호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고 젊은 탈북민들 중심에서 이 북한 말투에 대한 인식이 나빠서 말투를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고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박충건 의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파이터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젊습니다. 40대도 안 된 굉장히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커리어를 쌓아서 어떻게 보면 탈북민이라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과거도 있고 사실 너무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뭐 탈북민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행보를 가지고 있고요. 간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박충건 의원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의 커리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비례대표 22대 국회의원 박충건 의원이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원내부 대표에도 들어가서 승승장구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기로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의 특징이 뭡니까?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 그들이 북한 쪽에 있으니까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뭐 반역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우파 측은 오히려 그렇지 않죠. 탈북민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북한 체제를 고발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그런 게 또 우리 자유우파 진영 아니겠습니까? 네, 박충건 의원을 지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인물을 바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지금 1962년 12월 1일생이고요. 충청도 이제 청양 출신입니다. 거주지는 인천이고요. 인천에서 주로 국회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7원 윤씨 제21대 국회의원동, 지금 국민의힘 동구 미추홀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사실 박충건 의원에 비해서 좀 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집안이 좋고요. 집안도 좋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동딸 전효성과 처음 함께 과외를 했었던 그런 인연도 있고, 이 전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걸로 또 좌파들이 공격하기도 하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네, 결혼 직후에 미국으로 가셔서 조지타운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 당일 복무 만료되어 병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석사 장교 제도죠. 이거를 미필이라고 이거 공격하시기도 하는데, 좌파 측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후에 또 대학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가서 정치학 박사까지 최단 기간의 박사를 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귀국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도 또 임용되기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계 입문을 2000년도에 하셨는데,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하남시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김황식 후보에게 밀려서 재차 탈락을 했고, 이 시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서 원조 친박 의원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김무성이랑 또 이제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3선에 성공해서 복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무소속 후보로 또 이제 당선이 되기도 했고, 대단하신 어떻게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때 혁신 비대위라는 곳이 인적 쇄신을 핑계로 친박 의원을 좀 박탈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의 분열, 두 분의 대통령을 구속하고 대선 참패에도 책임이 있다. 과거 친박으로서 이런 식의 삼중 처벌로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 국민 눈높이의 결정이라면 따르겠다. 이렇게 승복하기도 했었고요. 항상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파이터 기질이 있었어요. 항상 파이터 기질이 있었고,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좀 아스팔트로 나와라라고 하지만, 과거에 자유한국당 때 굉장히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예 아스팔트에 나오지도 않고 아예 무시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을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또 이렇게 다 나와버리는 그것도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좀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정치인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정치인이고요. 공약 이행률이 제 20대 국회 당시 89.6%예요. 이게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1위였고,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거는 지역구에서 엄청난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많이 좀 참패를 했었죠. 108석을 얻으면서. 물론 저는 선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뒤로 하고, 순전히 본인의 개인기로 지금 당선이 되신 분이었고, 지역구 관리 능력이 정말 잘 높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선에 성공하신 거고,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수도권 동일 지역구 연속 5선 의원이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 지역구에서 길고양이를 돌봐달라는 민원도 들어줄 정도로 엄청 꼼꼼하게 지역구민들 경조사도 다 챙기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분은 제가 박충건 의원처럼 왜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파이터 기질이 있어요. 파이터 기질. 네. 제가 지금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국민의힘 뒤에서 평론하고 뒤에서 씨나락 까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설 잘 쓰고 뭐 그런 거 좋은데요.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대국민 사과할 때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사과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박충건 의원, 윤상현 의원처럼 좀 싸워주는 분들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정말 잘 말씀을 해주시고요. 문재인 때 대해서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항상 이렇게 국회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대체 공휴일 제도를 최초로 발의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좌파들이 특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을 지지해줬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배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지해준 분이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계속해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지지는 할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신 분이니까 그거는 윤상현 의원은 정말 크게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계엄을 옹호한다라고 해서 뭐 탄핵 절차를 방해한다 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좌파 쪽에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비상 계엄을 옹호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말해요 정확하게. 지금은 계엄이 옳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라고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지금 파이터 기질이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기사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눈에 띄는 이제 파이터 의원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충건 의원에 이어서 윤상현 의원도 파이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중심을 지키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무조건 이렇게 빨아줘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보수는 항상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와 어떤 정신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의원들을 좀 지켜봐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넘어갈 텐데요. 세 번째는요, 바로 김문수 입니다. 우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이고요. 1951년생, 지금 73세예요. 굉장히 꽤 동안이십니다. 서울 지금 관악구 쪽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경상북도 영천군 출신입니다. 경주 김씨로 이렇게 계신 분이고 항상 감사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쉽진 않지만 이번에 그 파이터 기질에서 뭐 하나를 뽑아라 하면 저는 항상 김문수 장관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이번에 그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이제 그 막 국민의힘 의원들을 막 일으켜 세워서 막 이렇게 했었던 국무위원들인가요?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거기서 꿋꿋이 끝까지 일어나지 않은 우리 김문수 장관님 항상 감사드리고,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제가 뭐 이분을 무조건 막 지지하고 무조건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우파 측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김문수 같은, 박충건 같은, 윤상현 같은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김문수 장관님은 실제로 민선 최초로 경기도지사를 연임할 만큼 상당히 좋은 능력과 어떤 정치 감각이 있습니다. GTX라는 것도 사실 최초 기획자도 김문수 장관님이고요. 계속해서
지금에서 재평가되고 있죠. 대중교통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 최초의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적용한 분도 김문수 장관님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이제 좀 경선도 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총선 출마에 대해서 좀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김문수 전 도지사, 지금 장관님이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을 해 주셨고 과거에 친박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 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때 들어서 정말 쉽지 않았었던 우리 김문수 장관님이고 문재인에게 정신 이상자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뭐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또 임명이 되셨고 정확하게 이제 뭐 일도 잘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지금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무의원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뭐 앞에서 나온 두 분 국회의원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분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김문수 장관님의 어떤 집회에서의 현장이나 어떤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보고 저는 이제 박충건 의원은 좀 많이 젊고 우리 윤상현 의원도 그렇지만 김문수 장관님은 저는 진짜로 차기 대선에 나오면 적극 지지하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그 정도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그 사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이터적인 능력을 가진 김문수 장관님을 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김문수 장관님에 대한 지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차기 대선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신자들이 나올 겁니다. 뭐 오세훈 비롯해서 권영세,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뭐 이준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배신자들 지금 국힘에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라 그랬죠? 정확한 사상을 가지고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힘에 필요해요. 지금 앉아서 뒤에서 선비질하고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지키고 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눈에 띄는 세 사람을 말씀을 드렸고요. 박충권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문수 장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 쪽이 또 어떤 의원이 또 눈에 띄는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뭐 이어서 또 당연히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선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황교안 전 총리님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국힘에서 추렸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뭐 저희가 결국 저희가 중요합니다. 자유우파 시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아스팔트 지금 많이 춥습니다. 많이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십시오. 지금 나라 지킬 때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모든 자발적 구독료 후원금은 우리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이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오늘 조금 방송이 길어졌는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